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참아도 참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순간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다가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해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 잘 맞았거든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특별한 배경이나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축하해 오빠 신부 정말 예쁘다 오래 봐도 되지.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낯선 여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은 그녀는 저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어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나 남편 지인인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에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남편이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옛날에 잠깐 만났던 여자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식에 전 여자친구가 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많은 하객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 이름이 수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사진 찍을 때는 나도 같이 찍어도 돼? 하면서 끼어들고 축하 인사하러 오는 하객들 사이사이 껴서 저는 오빠 전 여자친구예요 하며 자기 소개를 빼먹지 않았어요. 남편 대학 친구가 저에게 살짝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 여자 왜 온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저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몇 번 만났던 여자예요. 근데 별로 진지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하객들이 인사하러 와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수진이 들어왔어요. 언니, 혹시 민준 오빠가 내 얘기 많이 했어? 우리 3년 만났거든. 3년이라고요? 남편은 잠깐 만났다고 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속내를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서.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제 드레스를 쓱 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빠가 원래 럭셔리한 걸 좋아하는데 드레스가 생각보다 심플하네. 우리 만날 때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는데 가슴이 찌릿했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적절히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신부님 메이크업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잠시 나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나가면서도 결혼식 때 내가 입었으면 더 화려했을 텐데 하는 말을 귀에 들리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 누구예요? 괜찮아요. 그냥 남편 옛날 지인이래요. 그러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아까 화장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제 파우치까지 뒤적거리시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불안해졌지만 곧 식이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마쳤어요.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문제가 또 생겼죠. 수진이 갑자기 건배사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저는 민준 오빠의 3년 연인이었던 수진입니다. 처음엔 많이 서운했지만 이렇게 좋은 신부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오빠가 원래 까다롭거든요. 제가 살짝 말하자면. 그리고는 남편이 데이트할 때 어땠는지, 무슨 선물을 좋아했는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민준 오빠는 버버리 머플러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제가 선물한 거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만 마셨어요. 신부님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정말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사회자가 재빨리 달려와 마이크를 넘겨받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로도 수지는 계속 주변을 맴돌며 저희 이야기에 끼어들고 자기와 남편의 추억을 자꾸 꺼내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하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친구들은 그녀를 떼어놓으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도 좋은 날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저 여자를 미쳤다 생각할 것 같아서 최대한 참았어요.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수진과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 너무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까지 할 거야? 뭐 어때? 걔가 내 남자 뺏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잠깐 시간 달라고 했을 때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난 더 중요한 날 잃었어. 내가 군대 기다려주고 취업할 때까지 옆에 있어줬는데 나 유학 간다고 하니까 바로 다른 여자 만나더라. 그것도 6개월 만에 결혼? 말이 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얼굴 봐. 꾸민 거 다 빼면 별거 아니지. 나중에 민준이 후회할걸?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올렸잖아. 전 남친 결혼식 왔는데 신부 별로네 키읔키읔 어차피 걔도 내 계정 볼 테니까. 야, 너 미쳤어? 그거 명예훼손이야. 뭐 어때? 사실이잖아. 그리고 내가 더 할 거야. 걔네 신혼여행 어디 가는지 알아냈어. 제주도래. 나도 내일 제주도 갈 거야. 진짜 그만해. 경찰서 가기 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옆 칸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웨딩홀 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신부님. 제가 우연히 다 들었어요. 화장실을 나와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는데 수진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언니, 우리 셋이서 사진 한 장만 찍을까? 민준 오빠랑 나랑 언니랑.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한데 다른 하객분들 신경 써야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에이, 뭐 그렇게 못해줘? 나 민준 오빠한테는 특별한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에요.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축하해주러 온 건데. 주변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편이 급히 다가왔어요. 수진아, 그만해. 오늘 주인공은 우리야. 오빠, 나 서운해. 우리 3년이나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짧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남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3년? 우리 몇 번 만난 게 전부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고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했잖아. 몇 번 연락한 게 다야. 그리고 그때도 나는 분명히 말했어.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수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기다렸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앞으로는 내 아내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결혼 후회할 거야. 저 여자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집안도 별거 아니고 직업도 그냥 그렇고. 내가 유학 다녀오면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남편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제정신 차려. 우리 사이에 그런 약속 같은 건 없었어. 이제 그만 돌아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피로연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죠. 남편의 친구가 와서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 여자 예전부터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민준이가 군대 갈 때 몇 번 만났던 게 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확신에 찬 모습과 자신만만했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까? 나한테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피로연이 끝나고 저희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웨딩 플래너였어요. 신부님, 혹시 시간 되세요? 잠깐 뵐 일이 있는데요. 호텔 카페에서 웨딩 플래너를 만났어요. 그녀는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신부님, 사실 오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진 씨 아시죠? 사실 그분이 식장에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해서 하객 명단에 자기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신랑분 대학 동창이라고요. 네. 그럼 초대장도 없이 온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신랑 신부께 확인을 드려야 하는데 그분이 신랑이 알고 있다. 깜짝 방문이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웨딩 플래너가 자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수진과 수진의 친구들이 포함된 단톡방 내용이 보였어요. 민준이 결혼식 내일이야. 내가 가서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볼 거야 키읔키읔. 미쳤어? 그냥 놔두지. 안 돼. 걔는 내가 군대 간 동안 기다려준다더니 다른 여자랑 바로 만났어. 한번 놀아줘야지.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괜찮아. 그냥 약간 신경 쓰이게 할 거야. 내가 계획 다 세웠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 놀라웠죠. 결혼식 날 신부 옆에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릴 거야. 민준이가 얼마나 당황할지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 키읔키읔. 너 미쳤어? 그거 진짜 문제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뒷조사 해봤는데 그 신부 별거 아니더라. 집안 배경도 별로고. 진짜 그만해. 너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뭐 어때?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더 놀라운 거 알아? 걔네 신혼여행이 제주도래. 나도 내일 제주도 간다. 너 진짜 이러다 경찰서 가게 생겼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신부 내가 찾아보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페북에 전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있더라. 이것도 민준이한테 보여줄 거야. 웨딩 플래너가 말했어요. 제가 이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수진 씨가 저희 웨딩홀 직원 친구랑 같은 단톡방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신부님 드레스 찢으려고 가위까지 가져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스태프가 눈치채고 막았지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식을 망치려고 여기까지 온 여자라니. 게다가 신혼여행까지 따라온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을 불러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단톡방 내용을 보고는 표정이 확 변했죠.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수진이랑은 정말 진지하게 만난 적 없어. 대학 때 몇 번 만났다가 군대 가면서 자연스럽게 끝났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왜 그 여자는 3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우리는 딱 3번 만났어. 커피 한 번, 영화 한 번, 저녁 한 번. 그리고 군대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끊겼고 제대하고 나서 한두 번 연락 왔길래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 정말,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3년이면 내가 나를 만났을 때까지도 수진이랑 만났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남편의 해명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정말 수진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진 요청부터 건배사, 그리고 SNS 악성 글까지. 그럼 신혼여행은 어떡해? 걔가 제주도로 따라온다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아니면 일정을 바꾸든지. 그때 제 핸드폰으로 또 문자가 왔어요. 웨딩홀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신부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수진이라는 분이 신부님 드레스룸에 오기 전에 제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려 했어요. 제가 막았더니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신부님 부케를 숨기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요?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내일 제주도 간다는 말 들었어요. 혹시 신혼여행 제주도 가세요? 네, 그래요. 조심하세요. 제 생각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스토킹이잖아요.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을 망치려는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죠. 게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피로 현장에서 계속 사진 찍으면서 이거 웃긴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야지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불편해서 말씀드려요. 남편이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당장 연락해서 따져볼게. 잠깐만 그러지 마.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게.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으자. 웨딩 플래너님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보내준 증거들, 그리고 수진이 SNS에 올린 글도 캡처해 놓을게. 만약 정말 제주도까지 따라온다면 그때 확실하게 대응하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어요. 물론 모든 증거는 준비해 놓았죠.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수진 씨가 어떤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웨딩 플래너가 단톡방 친구에게 물어봐 주었고, 저희보다 1시간 늦은 비행기를 탄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죠. 수진이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우연이네. 나도 제주도 여행 가는 길인데. 우연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분명 저희를 따라온 것이 틀림없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려고 할 때 제가 그를 말렸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수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했던 모든 계획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웨딩홀 단톡방 내용,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야기, 그리고 SNS에 올린 악성 글까지 모두 증거로 남아있어요.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웨딩 플래너가 보내준 단톡방 캡처와 수진이 SNS에 올린 글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죠.
내 부케를 숨기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드레스를 가위로 자르려고 했다는 것도요. 이게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이에요. 수지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어요. 저희 신혼여행까지 따라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저희 둘 다 알고 있어요. 웨딩 플래너님이 모든 걸 알려주셨거든요. 당신이 타려는 비행기 시간까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언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모든 게시물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 올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지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죠. 지금 당장 핸드폰 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그녀의 SNS 계정을 열어 문제가 된 게시물들을 모두 찾아 삭제했죠. 그리고 새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저는 최근 타인의 결혼식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제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입력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나 봐요. 남편이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한 행동들은 범죄야. 우리가 신고하면 넌 감옥에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대신 두 가지를 약속해. 첫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둘째, 상담을 받아.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어요. 약속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상담도 받게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사과하는 건 좋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날을 망치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진과 그녀의 친구는 곧장 공항을 떠났고 다행히 우리의 신혼여행은 평화롭게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남편과 저는 이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정말 침착하게 대처해서 다행이야. 내가 화가 나서 제대로 대응 못할 뻔했어. 나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가 아픈 것 같아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 물론 그게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는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그래도 신고할 걸 그랬나?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아니, 이대로 좋아. 우리가 꼭 그녀에게 벌을 줘야 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는 거고. 돌아와 보니 수지는 약속대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 후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도 그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죠. 몇 개월 후 우연히 남편의 대학 친구를 통해 수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몇 번 만났고 짝사랑했던 남편에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혼 생활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수진이와 사이를 의심했다면 제 마음은 지옥이겠죠. 꼭 참고 대화로 풀어나갔기에
남편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됐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